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석희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신뢰감 가는 얼굴, 안정적인 목소리, 사실상 뉴스를 전달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 손석희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사 방송국의 총괄 대표 자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에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손석희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로 쌓아올린 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는 없겠죠. JTBC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오보로도 유명했습니다. 최근에 천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JTBC가 다음과 같이 보도했죠. 담배불을 붙이려다가 화재가 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 원인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차주가 중상을 입어서 면담 조사 등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합동 감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차주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식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마치 차주의 잘못인 것처럼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JTBC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천안 아파트 주차장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화재가 난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차량에서 그냥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JTBC가 뭐라고 보도를 한 겁니까? 마치 차주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넣고 저렇게 보도를 했던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라고 지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JTBC는 저런 식으로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름 아닌 여당 때문에.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JTBC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오보를 내놨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JTBC가 그런 식의 오보를 낼 수가 없는지, 천안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오보를 내게 된다면 JTBC 자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JTBC는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기획부동산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당시 보도를 보시면 묘한 게 있습니다. 구글어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성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직접 간 게 아니라 다음 로드뷰를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냥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저런 식의 뉴스를 단독이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게 뭐냐? 이전 소유자인 임모 씨가 임야에서 대지로 받고 공시지가를 높였고 이를 4개로 나눠 분할 매매를 했다. 그리고 강 후보자가 땅을 사고 난 뒤에 3년 만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기획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저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강경화 장관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저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뻥튀기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가치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막 200% 300%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강경화 장관은 뭐였던 거예요? 판매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기획부동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사과를 했죠. 단어는 헛갈려가지고 잘못 썼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기획부동산이라는 표현 자체, 그 개념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몇 번이나 검토를 걸쳐가지고 데스크까지 통과가 됐다. 이게 지금 JTBC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지금 오보 논란과 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제 지금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까? 손석희가 JTBC의 앵커를 맡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식의 보도 논란과 오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죠. 이번에 손석희 씨와 안나경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팩맨TV의 구자웅 씨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구자웅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사과 영상까지도 게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음과 같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허위 사실
사실을 유포를 했는지, 그리고 진실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손석희 씨에게 사과까지도 합니다. 손석희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인 중에 공인인 사람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정치인보다 더 공인인 사람이 손석희 씨예요. 원래 그런 식의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됐건 모욕죄가 됐건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전한 사회고 열린 사회예요. 허위 사실은 마구잡이로 유포한다. 당연히 그거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공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것은 처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거예요? 공인 중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석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라 그래가지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돼버리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여당은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당이 이번에 날치기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해야 된다. 추미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자기가 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미애가 됐건 이재명이 됐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언론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더러운 그들의 실체가 언론사들로 인해서 까발려진 게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방송사 노조는 다 지금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언론중재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처벌을 하겠다. 그게 이제 언론중재법입니다. 그냥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언론사들을 문 닫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5배 이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언론중재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짜 뉴스가 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 의혹이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가 덧붙여지게 되면서 진실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초반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조국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 그냥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입학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지금 가짜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악의적, 극심한 피해, 중대하게 침해, 왜곡하여 인용,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죠? 그렇죠? 악의적, 무슨 왜곡,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주관적인 표현들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엄청나게 왜곡이 됐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고 언론사들한테 징벌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악법인 것이죠. 궁금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식의 법에 가장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김어준 씨죠. 놀랍게도 근데 김어준 씨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1인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한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김어준 씨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저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기자라고 그래도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미국에도 언론중재법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당초 미국에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입증에 대한 책임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언론사들한테 맡기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묘욕죄가 됐건 무슨 허위 사실이 됐건 명예훼손이 됐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저게 통과가 된다면 JTBC, 손석희의 JTBC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담뱃불을 붙여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상해라 라고 한다면 JTBC가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저 법이 완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TBC의 문을 닫게끔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JTBC가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